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교육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자 변숙현입니다. 이번 교육은 전기안전보건교육 제 사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네, 시설관리 환경미화 청소 업무 파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시설관리, 환경미화 청소 업무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로 산업재해 발생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인데요. 네, 2020년 재해자 수 10만 8,379건 중 사망자 수 2,062명, 그리고 2021년 12만 2,713건 중 2,080명, 2022년 13만 348건 중 2,223명입니다. 네, 연도가 지나갈수록 재해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거는 저희 교육청의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입니다. 네, 2019년 65건, 그리고 2020년 43건, 2021년 51건, 네, 2022년에는 몇 건이었을까요? 네, 58건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 58건을 가지고 저희가 직종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직 종사자 주 43건은 74%, 그리고 시설관리직 7건 12%, 그리고 청소 환경미화 4건 7%, 경비 4건 7%인데요. 저희 교육청 업무에는 급식 종사자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재 건수가 지금 74%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직 산업재해 발생 종류인데요. 네, 오늘 교육 내용에 포함된 업무 내용이시죠. 네, 떨어짐 3건, 넘어짐 2건, 끼임 1건, 맞음 1건입니다. 네, 떨어짐 3건은 사다리 작업을 하시다가 떨어진 제 사례가 있는데 요건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소 환경미화 산업재해 발생 종류입니다. 네, 요것도 오늘 교육 내용이지요. 네, 넘어짐 3건, 근골벗기 1건, 75%, 25% 네, 나오고 있는데요. 요 넘어짐은 이제 작업 중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또는 이물질을 밟아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으셨습니다. 요것도 제가 뒤에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당직 경비 산업재해 발생 종류입니다. 네, 넘어짐 3건 75%, 기타 1건 25%입니다. 네, 경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업무가 순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밤에 순찰을 하세요. 그래서 밤에 순찰하시다가 작업 바닥이 이물질이 있는 거를 못 보고 넘어지시거나 또 어두워서 넘어지시거나 네, 그리고 또 안전화 착용이나 운동화 착용하셔야 되는데 슬리퍼 착용하시다가 넘어지는 사고 있으십니다. 네, 운전 통학차량 안전요원의 제인데요. 연건으로 네, 저희가 무제해 하고 싶어하는 네, 그거랑 똑같이 지금 연건이세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무제해로 계속 이어졌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육 서비스업에는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짐 27%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온도 접촉 14%, 체육 행사 등의 사고 11%, 떨어짐 10%, 그리고 부딪힘 7%, 그리고 물체에 맞는 경우가 5%, 그 외 기타 29%입니다. 이런 산업재해는 또 이렇게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 네, 주요 사례와 재 예방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넘어짐, 이상온도 접촉, 그리고 떨어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넘어짐 사고인데요. 주요 재해 사례로는 바닥에 물기, 기름기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있으셨고요. 또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넘어짐 사고 있었습니다. 네, 재예방 대책으로는 미끄럼 방지용 타일 매트 등 시공하셔서 네, 안전한 작업 바닥 만드셔야 되고요.
또 바닥 물기, 기름기는 수시로 청소, 관리하셔야 됩니다. 저희 급식실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리하는 과정에서 물 사용이 많다 보니까 네, 항상 물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유념하셔서 작업하시고 작업 전, 중, 후에 항상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장화 지급 및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상 온도 접촉. 저희는 이제 화상이랑 열상이 가장 많으신데요. 주요 제 사례로는 뜨거운 물체, 온수, 국 등을 운반 중에 부딪혀 열상 있으셨고요. 그리고 튀김 작업 중 뜨거운 기름이 튀어 화상 있으셨습니다. 재예방 대책으로는 안전보호구, 앞치마, 팔토시 등을 지급하시고 착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면 이제 앞치마나 팔토시들을 지급이 되었는데 이제 착용하실 때 혹시 잘못 착용하시거나 하셔서 재해가 있으신 경우도 있는데 저희 최근에 있었던 제 사례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긴 앞치마를 착용하시다 보니까 이제 앞치마를 이렇게 그날따라 꼭 종여 매셔가지고 이제 그 앞치마 안에서 이렇게 발이 이동하실 때 스텝이 꼬이셔가지고 넘어지는 사고 있으셨어요. 네, 근데 보호구 지급되는 경우를 보시고 착용을 바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뜨거운 물체 운반 시 주변 근로자에게 알림. 네, 뜨거운 물체를 사용하는 곳을 지나갈 때도 이렇게 그 주변 근로자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뜨거운 물체 운반할 때는 뜨거운 물 지나갑니다. 아니면 뜨거운 국 운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거나 또 뜨거운 작업을 하시는 곳에 저 지나갑니다. 이렇게 라고 근로자에게 알리면 네, 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뜨거운 물체 운반 시에는 항상 이동대차 사용하시고요. 2인 1조 작업하시면 더 좋으시겠습니다. 다음은 떨어진 사고입니다. 주요 재해 사례로는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전지 작업 중 떨어짐 사고 있으셨고요.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전등 교체 도중 떨어짐 사고 있으셨습니다. 재해 예방 대책으로는 안전한 이동식 사다리 또는 작업 발판 사용하셔야 되고요. 떨어질 위험 장소 작업 시에는 안전모 지급 착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모를 지급해 드리는데 안전모를 패션 모자 쓰듯이 그냥 모자만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안전모는 항상 쓰시면 모자 끈도 체결하시고 체결하시면 끈도 조절하셔가지고 본인 머리에 딱 맞게 착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2인 1조 작업 항상 하셔야 되고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산업재해는 간접적인 요인과 직접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요인에는 교육적인 원인, 기술적인 원인, 또 작업 관리상의 원인이 있습니다. 네, 산업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인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불안전한 상태는 기계 자체 설계 제작에 결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노화, 고장, 그리고 안전장치 탈락, 결함, 배치의 부적정, 작업 통로, 안전공간 미확보, 작업 환경 불량 등이 있습니다. 불안전한 행동으로는 착각, 네, 오조작, 오판단이지요. 네, 그리고 부주의, 그리고 작업 숙련도와 미숙, 그리고 보호구 미착용 등이 있습니다. 네,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인데요. 하인리는 사회적 환경과 인적 결함, 그리고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연쇄적으로 반응을 했을 때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재해로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네, 사회적 환경과 인적 결함은 저희가 제거할 수가 없지만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는 충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만 제거가 되어도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사고와 재해는 저희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가 철로를 탈선하는 경우를 사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승객들이 타고 있다가 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재해라고 합니다.
네, 다음 화면은 이제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가 제거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가 제거가 되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시설 관리 업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설 관리 업무 내용으로는요, 사다리 작업, 예초기 작업, 유지 보수 작업, 인쇄 작업이 있는데요. 사다리 작업은 사다리를 사용하여 전지, 시설물을 점검, 유지 및 보수하는 작업이고요. 예초기 작업은 예초기 등 도구를 사용하여 화단 및 운동장을 관리하는 작업입니다. 또 유지 보수 작업으로는 내외부 시설물을 유지 및 보수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인쇄 작업은 유인물을 인쇄하는 작업인데요. 특히 시험 기간에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 제 사례는 저희 2022년도 실제 저희 제 사례인데요. 네, 등나무 전지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다 중 떨어짐. 그리고 화단에서 A형 사다리에 올라가던 중 사다리에 미끄러져서 떨어짐. 그리고 급식실 캐노피 누수 확인을 위해 일자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확인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떨어짐. 그리고 추락 위험 구간에서 낙엽을 치우던 중에 미끄러운 낙엽과 어지럼증으로 인해 떨어짐 사고 있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떨어짐 사고 4건 중에 3건이 사다리 작업에 대한 재해인데요. 네, 재해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치기 중에 사다리에서 떨어진 내용입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울퉁불퉁한 바닥면에 사다리를 설치하셨고요. 그리고 사다리 작업 시 단독 작업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화, 안전모, 개인 보호구 미착용하셨습니다. 재해 예방랑 안전보건 준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다리는 평평한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게 안전하게 설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업하기 전에는 항상 작업 바닥을 점검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셔야지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다리 작업은 2인 1도 공동 작업 수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다리 작업 시에는 개인 보호구 착용이 있는데요. 사다리 작업 시의 개인 보호구는 일단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이 있습니다. 네, 안전화는 항상 착용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학교 작업 같은 경우에는 2m 이상 작업은 잘 없으신데 안전대는 보통 2m 이상일 때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외의 작업에는 안전모는 항상 필수 작업이시고요. 안전모 착용하실 때에는 항상 끈 체결하시고 끈 조절하셔가지고 쓰셔야 되고요. 또 2m, 1.2m 이렇게 준수 사항에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사다리의 길이가 아니고 작업하시는 분의 높이를 말하는 1.2m, 2m입니다. 그리고 사다리 안전수칙, 사다리 사용 기준은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해서만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3m 이상이 되는 작업은 기계차나 이동식 사다리차 이런 거를 이용하셔서 작업하셔야 되고요. 사다리로는 작업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관련 제 사례 영상 보시고 가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다양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선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우, 제법 쌀쌀하네. 선생님 오셨어요? 이제 계절이 여름, 겨울 2개밖에 없는 것 같다니까. 그게 다 기후변화. 북극에 빙산이 녹고 있대잖아. 이게 다 우리가 편히 살아서 그렇다니까. 에이, 다 편하게 사는 대가죠 뭐. 안전이나 그런 거 생각하면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그죠? 아참,
저기 발전실에 등이 몇 개나 갔던데 한번 가서 점검해줘요. 그리고 그 누전된 거 없나 여기저기 좀 점검 좀 해주고. 그럼 지금 가서 확인해 보죠. 그럼 그래줄래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안전기 문제면 혼자 하기 힘든데. 박주임 불러서 같이 할까? 아니지. 박주임도 얼마이라 정신없는데 괜히. 어쩌지? 새삼스럽게 누굴 찾아? 박주임도 월말 정산하느냐 정신없는데. 에휴, 그냥 혼자 해야겠다. 한 해 2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거 혼자서는 안 되겠는데? 에휴, 박주임 불러서 같이 해야 되겠다. 시간 조금 아끼자고 목숨을 베팅할 순 없지. 소장님, 봤는데 등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기 문제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럼 안전기를 갈아야 하는데 챙길 장비도 많고 작업도 길어지고 사다리에서 혼자 할 작업은 아니에요. 작업하다 힘줘서 흔들리면 떨어질 위험도 있고. 아유, 위험해서는 안 되죠. 박주임, 가서 김 주사 작업부터 먼저 도와줘요. 그리고 정산 마무리는 이따 나하고 같이 하고. 장비를 들려서 안정모랑 박주임 절야장갑도 챙기자. 안전기랑 드라이버, 여유 전선도 챙기고.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는 거 명심 또 명심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수고스러워야 안전한 거니까. 알겠죠? 네,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수고들 해요. 꽉 좀 잡아줘요. 네. 저 안전기 좀 주세요. 네, 네. 여기요. 깜짝이야.
네. 큰일 날 뻔했네. 다 했네. 고생 많으셨어요. 전원 좀 확인해 볼게요. 네. 켜졌네. 역시 안전기 문제였네. 그러게요. 진짜 혼자 작업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박주임 덕분에 살았다니까. 그니까요. 제가 생명의 은인이죠. 오늘 저녁 메뉴는 제가 먹고 싶은 걸로 먹어도 되죠? 생명의 은인인데 그거 때 되겠어? 뭐랬다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오늘 다 사줄게. 알겠습니다. 잘 끝냈어요? 3개. 네. 근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김 기사님 생명을 다 구했다니까요. 아 이게 사다리가 막 이래가지고 꽉 잡았는데도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제가 먹고 싶은 걸로 또 치킨. 고민이 좀 되는데요. 치킨이냐 삼겹살? 치킨이냐? 삼겹살이냐? 그것이 안전한 선 네, 다음은 예초기 작업입니다. 예초기 작업의 주요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위험 요인은 작업 중 예초기 날에 돌, 나무 등 파편이 튑, 그리고 예초기 날에 철사, 나무, 이물질이 끼어 점검 중 날이 회전하여 베임, 그리고 예초기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접근하여 비산물에 맞음, 벌에 쏘일 위험 있으십니다. 안전 대책으로는 무릎 보호대, 보안면 등 보호구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날 접촉 예방장치 덮개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초기 날 점검 시에는 엔진을 항상 정지하여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 중에 짧은 거리 이동하신 경우에도 엔진은 항상 정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접근하였을 때도 엔진은 정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줄날 사용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작업 전에 벌집이 근처에 있는지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 벌에 쏘여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하기 전에는 항상 긴 막대기나 아니면 이렇게 벌이 있는 곳을 살펴보고 작업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벌에 쏘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향이 짙은 화장품 사용 자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려한 옷 입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또 학교에 제초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뱀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특히 군위 지역에 저희가 점검을 갔을 때 뱀이 나온다 하셨는데요. 만약에 작업을 하시다가 뱀에 물리게 되는 경우에는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흥분하시지 마시고 진정하고 바로 119 신고하셔가지고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흥분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되기 때문에 독이 더 빨리 번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예초기 작업 시 재예방 대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초기 사용 방법, 안전수칙, 교육 및 훈련 실시하셔야 되고요. 보안면, 귀마개, 안전장갑, 다리보호대. 여기는 나오진 않지만 여기 그림에는 예초기 작업 보호구 보이시지요? 여기 그림에는 빨간색, 연두색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앞치마입니다. 앞치마 착용하셔야 되고요. 작업에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 접촉 예방장치 요건에 충족한 예초기 사용하셔서 작업 실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작업 시에는 안전공간 확보 및 작업 공간 넝쿨, 돌부리 등 장애물 사전에 제거되어 있는데요. 작업 시에 저희는 학교다 보니까 물론 학생들이 있을 때 작업은 하시지 않겠지만 혹시 작업하실 때 주위에 사람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 라인 설치하시고 작업하시면 더욱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작업하시기 전에는 예초기 작업뿐만 아니라 모든 작업이 그렇습니다. 작업 전에는 항상 작업하실 공간, 작업할 바닥,
점검하시고 사전에 장애물이 있는 거는 제거하시고 안전한 작업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 사례인데요. 작업 중 돌 파편이 날아와 맞은 경우입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작업 시 눈 보호용 보호구 미착용 하셨고요. 그리고 예초기 날이 돌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작업 미흡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예방 대책이랑 안전보건 준수사항입니다. 작업 시 안면 보호구 착용하셔야 되고요. 작업 전에 돌, 굵은 나무 등 방해물 제거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안전 작업을 하시라고 보안면이나 보안경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여름에 또 하시거나 또 할 때 잘 덥거나 또 잘 안 보인다고 하시면서 착용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애초에 작업하실 때는 돌이나 이물질이 튈 경우가 항상 있기 때문에 보안경이나 보안면 항상 착용하시고 작업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작업 안전 수칙으로는 작업 중에 예초기 날은 무릎 이상 들지 않기입니다. 예초기 날 등 돌 등과 부딪히지 않게 또 이것도 작업 전에 항상 제거하거나 아니면 제거하셨더라도 이건 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작업하셔야겠습니다. 또 작업 시간 외에는 반드시 엔진 정지입니다. 또 소경목 작업 시에는 예초날을 45도로 유지하셔서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라인더 작업인데요. 네, 주요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라인더 작업 중에 숫돌이 파괴되는 요인이 있고요. 또 방호덮개 미설치로 인한 재해, 또 케이블 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 또 절단 작업 중 킥백 현상이 발생하여 배임. 네, 킥백 현상은 작업하는데 갑자기 튀어오르는 그거를 킥백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안전 대책으로는 연석 숫돌 외관 검사 실시 있는데요. 갈라졌는지, 잠금이 있는지, 입빠짐이 있는지, 마모가 과다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호덮개 부착 상태 확인하셔야 되고요. 보안경, 방진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의 피복 손상 유무 확인하시고요. 이중 절연 구조 장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라인더 작업에 대한 관련 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Of all the tools used in construction, the handheld grinder is one of the most potentially dangerous. Never use a grinder with an abrasive wheel that does not match the maximum diameter and RPM of the grinder. Never use a grinding wheel without a guard. Not only does the guard help protect you from flying debris, but it ensures you don't attach a larger grinding wheel than permitted. An over-rotated wheel can explode, sending shrapnel with enough force to maim or kill. Don't use a grinder without a guard. Always match the maximum RPM of the abrasive wheel to the grinder. And wear you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You're a pro. There's always time to do it right. 다음은 전기기계기구의 주요 위험 요인과 안전대책 살펴보시겠습니다. 분전반, 제어반, 차단기 등 내부 충전부 접촉 시 감전 또는 단락 위험이 있습니다. 전선 피복 손상으로 인한 감전 및 화재 있고요. 콘센트 및 멀티탭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 있습니다. 전기 작업 시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감전 사고 있습니다. 안전 대책으로는 작업 전 전원 스위치 정상 작동 여부 및 이상 유무 확인하시고 작업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스위치나 개폐기 앞에 인화성이나 위험성 물질 보관, 취급 및 사용 금지입니다. 또 젖은 손 또는 물기가 있는 장갑 등으로 전기 설비 조작 금지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콘센트는 주기적으로 교체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콘센트 보시면 먼지가 쌓여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콘센트 먼지는 항상 청소하셔서 청결하게 유지하셔야지 화재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십니다. 네, 관련 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화재 원인을 조사했더니 22.4%가 전기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는 주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데요. 얼마나 쉽게 화재가 시작될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주방이나 욕실에서 물이 튄 상황을 가정해 전열기구를 연결한 멀티탭에 물을 뿌렸습니다. 곧바로 이상한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고 소리와 연기는 점점 커지더니 결국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2살 배기 아이가 멀티탭이라고 불리는 이동식 콘센트에 감전돼 숨졌습니다. 안전해 보이지만 이 멀티탭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울산방송 조윤호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방 안에서 사촌들과 놀던 2살짜리 아기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보호자가 흔들어 깨웠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어린 생명을 앗아간 것은 다름 아닌 부서진 멀티탭이었습니다. 가지고 노는 것만 봤는데 부서진 걸 애기가 잡았는데 꽂아버리는가 봐요. 멀티탭의 부서진 틈새로 손을 집어넣고 놀다 사촌들이 무심코 플러그를 꽂는 순간 그대로 감전사했습니다. 오래전에 사둔 멀티탭이 4-5살 어린이 손에도 쉽게 부서져 화를 부른 것입니다. 물론 최근 출시된 제품의 경우 다소 개선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시중엔 이같이 절전 버튼이나 접지가 있어 감전을 예방할 수 있는 콘센트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나 가정에서도 여전히 멀티탭에 대해서만은 별다른 위험 의식이 없어서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다음은 제 사례인데요. 드릴 작업 중 누전으로 한 감전입니다. 발생 원인은 전동 드릴 작업 중 드릴에 누전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준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손에서 땀 발생 시 감전 유발 가능하니 접지 및 누전 차단기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전장갑 항상 착용, 절연장갑이지요. 절연장갑 착용하시고 작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 절연 구조 제품으로 교체 요망입니다. 작업 안전 수칙으로는 전원 케이블 손상 유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전체 등 위험 부분 근접 작용 금지입니다. 작업 중에는 보안경, 기마개 등 보호구 착용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기마개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생긴 기마개가 있습니다. 네, 그거 귀에 넣으시고 작업하셔도 안전한 작업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설비 주변 수시로 정리정돈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용 후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제거 꼭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항상 작업하시기 전에는 작업 도구랑 그리고 보호구 이런 건 항상 점검하시고 작업에 임하실 수 있으시면 재해가 많이 줄어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내용입니다. 환경미화 청소 업무 내용인데요. 네, 업무 내용으로는 복도 및 바닥 청소, 유리창 및 구조물 청소 작업, 그리고 계단 청소 작업, 화장실 청소 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이 있습니다. 네, 복도 및 바닥 청소 작업은 걸레, 빗자루 등을 사용하여 이물질 및 얼룩을 제거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유리창 및 구조물 청소 작업으로는 유리창, 구조물 등을 걸레, 먼지털이, 유리 세척제 등을 사용하여 청결하게 유지하는 작업입니다. 세 번째, 계단 청소 작업입니다. 빗자루, 대걸레 등의 청소 장비로 계단 먼지를 제거하고 닦는 작업입니다. 화장실 청소 작업인데요. 청소 장비와 청소용 세제 등을 이용하여 변기 및 거울을 세정하고 청소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분리 수거하시는 작업 있으신데요. 학교 내에서 나온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작업입니다. 네, 건물 등 청소 작업을 하실 때 유해 위험 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기, 이물질 등 미끄러운 바닥 상태에서 넘어짐 사고 있으실 수 있고요. 의자, 상자 등 발판에서 떨어짐 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화장실 청소나 아니면 계단 청소하실 때 물을 이용한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질 수 있는 걸 생각하시고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청소기구 사용 및 기타 책습걸상 등과 부딪힘, 감김, 끼임 사고 있으실 수 있고요. 쓰레기 봉투 등 중량물 운반 시에 근골격 질환. 네, 근골격 질환은 저희가 작업을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 발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는 또 청소 작업을 하실 때 보시면 무거운 중량물을 많이 운반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근골격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있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작업 전이나 작업 중이나 작업 후에 항상 스트레칭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계단 청소 작업 시에는 미끄러져서 넘어짐 위험 있으십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시 절단, 배임, 무리한 동작에 의한 요통, 내용이 있는데요. 분리수거 작업할 때 절단, 배임은 쓰레기는 봉투에 쓰레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한 찔릴 수 있는 또 베일 수 있는 물건이 들어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무리한 동작에 의한 요통, 위험 요인이 있는데요. 무리한 동작, 저희는 보통 쓰레기 봉투를 들거나 아니면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는데 동작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량물을 드는 취급하는 방법인데요. 네, 보통 작업을 하실 때는 허리를 굽혀서 물건을 들어 올리십니다. 저도 급하게 할 때는 이렇게 허리를 먼저 굽혀서 그냥 물건을 들어 올려 버리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승마 자세를 이용해서 앉는 방법으로 해서 물건과 함께 일어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 자세로 하시면 요통을 많이 예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청소, 세제 및 락스 등 화학물질의 사용에 따른 건강장애인데요. 저희가 락스를 많이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또 호흡기 질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락스 작업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세제를 사용하셔서 작업을 하실 때에는 항상 환기를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또 저도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락스만 사용하면 왠지 잘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서 세제도 많이 넣고 거품을 많이 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락스에 그렇게 세제나 이런 거 다른 물질을 넣었을 때 더 이렇게 화학 안 좋은 물질이 더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락스 작업하실 때에는 락스만 사용하셔서 작업하시고요. 또 요즘은 락스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적정량 사용하셔서 작업하셔도 깨끗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 락스 작업하실 때는 보통 희석해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락스를 희석하실 때는 락스를 먼저 넣고 물을 부으셔야 됩니다. 물을 먼저 넣고 락스를 넣게 되는 경우에 락스가 물에 들어가면서 퐁당하면서 튀어서 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피부에 튈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락스는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 희석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이제 2022년도의 제 사례입니다. 복도 창문을 닫으려다가 바닥에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짐. 그리고 화장실 청소 작업 중 바닥에 쓰레기를 줍던 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짐. 화장실 청소 작업 중에 바닥에 떨어진 투명 비닐을 발견하지 못해서 밟고 넘어짐. 그리고 팔과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을 장기적으로 수행하여 근골격 재예방 있으셨는데요. 네, 첫 번째, 복도 창문을 닫으려다가 이렇게 넘어진 상황인데, 그날은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였는데, 비가 들이치니까 이제 급하게 문을 닫으셔다가 이제 비가 들어온 거를 못 보시고, 복도가 미끄러운 거를 파악을 못 하신 상태로 급하게 하시다가 넘어진 사고입니다. 네, 다음은 또 화장실의 바닥에 투명 비닐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렇게 밟아진 넘어진 사고이신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항상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작업 전에는 항상 작업하실, 작업 현장 사전 점검하시고, 파악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팔과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을 장기적으로 수행하여 근골계 재해 발생인데요. 근골계 재해를 발생하실 수 있는 방법은 스트레칭,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스트레칭은 저희가 작업할 때도 좋지만 평소에 생활하실 때에도 습관적으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저희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해가 제일 많았던 넘어진 재해에 대한 예방 대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요. 작업 전, 중, 후 바닥 물기 수시로 제거하며 작업 실시입니다. 그 전에 작업 점검하시고, 물기 수시로 제거하고 작업을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미끄러짐이나 넘어진 재해 예방을 위한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화장실 청소나 계단 청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로 인한 작업이 많으신데 미끄러움 방지 장화를 신게 되어 있으세요. 근데 저희는 미끄럼 방지 장화를 착용하는데 착용만 해서 그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호구가 지급되었으면 항상 수시로 점검하셔가지고 보호구 상태를 보시고 교체 시기가 있으면 교체를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미끄럼 방지 장화는 10원짜리 동전 2개 크기 정도가 닳았을 때 발바닥이 그럴 때는 교체 시기라고 합니다. 항상 작업하기 전이나 아니면 주기를 정하셔서 지급된 보호구 점검하시고 교체 시기에는 놓치지 마시고 교체하셔서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넘어진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전 주의 정돈 항상 실시하셔야 됩니다. 작업 후에도 항상 작업 도구나 이런 거는 항상 정리정돈 하셔야 되고요. 정리정돈은 항상 습관적으로 생활화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 세제를 이용한 물청소 작업 시에는 미끄럼 주의 표지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작업하실 때 근로자가 재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작업하시는 거를 모르고 그 주변 동료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끄럼 주의 표지판 세워놓고 작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제 사용, 청소 작업 시에는 적정량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정량 사용하셔도 깨끗하게 청소되니까 적정량 사용하셔서 작업하시고요. 또 저희는 학교다 보니까 특히 초등학교에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작업을 하시고 락스를 화장실에 이렇게 놔두고 깜빡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게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작업하시고 작업 정리정돈하시고 작업 도구 항상 챙기셔서 작업을 마무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떨어짐 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거울 유리창 청소 작업 시에 안전 발판이나 봉 달린 청소 도구 사용 있는데요. 저희는 사다리 작업하시는 것보다는 청소하실 때는 화장실 청소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작업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작업 발판 사용하셔가지고 작업하시고요. 그리고 봉 달린 청소 도구 사용하시고요. 간혹 가다가 세면대 위에 올라가셔서 작업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절대 안 됩니다. 작업 발판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2번 높은 곳 청소 작업 시 이독식 사다리 대신 안전한 작업 발판 사용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추락 작업 시 개인 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대 등이 있습니다. 추락 위험 작업 시에는 안전모는 항상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인 1조 작업하시면 더욱 좋으시겠습니다. 계단 청소 작업 시에는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상향식 청소 작업 실시되어 있는데요. 보통 작업하시는 걸 보시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작업 방법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야지 이제 깨끗하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작업을 하면 발자국도 표시가 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향식보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안전하게 작업하실 수 있는 거는 상향시 청소 방법입니다. 저희가 또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청소하는 게 아니고 매일 청소하시는 거니까 오늘 발자국 있다 해도 내일 또 작업하시면 되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물론 깨끗하게 작업하시면 좋겠지만 항상 상향시 청소 작업 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업 중에 찔림, 배임, 재예방 대책입니다. 유리 조각 등 위험이 있는 쓰레기는 수집, 분리, 운반 시에는 집게 등을 사용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날카로운 물건 등의 운반은 이동 대차 사용 작업 실시하셔야 되고요. 날카로운 물건 취급 시 안전장갑, 개인 보호구 착용하시고 작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하시다 보시면 중량불, 인해서 임급 인력 운반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중량물은 보통 저희가 이제 포대자루 이런 거 많이 작업하세요. 거기에 대한 재예방 대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및 동작으로 인한 허리나 어깨 등 신체 부담. 부적절한 작업 자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리를 구부려서 물건을 들어 올리시지 마시고 승마 자세를 이용하셔서 내려가셔서 물건과 함께 일어서는 그 방법 권해드리겠습니다. 중량물 적재 불량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떨어짐, 넘어짐 있습니다. 중량물은 무겁기 때문에 저희가 중량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엽 작업 많이 하실 때는 낙엽을 많이 담으신 부대가 있는데 그거에 걸려서 넘어지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세요. 저희는 또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면 이렇게 골절이나 이렇게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량물 적재하실 때는 꼭 항상 살펴보시고 이동하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량물 들어 올리거나 내려놓을 때 손이나 발 끼임 등의 위험 있으십니다. 중량물 자체의 위험성, 뜨거움, 차가움 등으로 인한 화상 있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 청소 작업 중 화학물질 건강장애 재예방 대책인데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세제 등 화학물질은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있습니다. 이 물질이 어떻게 위험하고 이 물질을 닿았을 때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며 이 물질로 작업을 했을 때는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내용이 담겨진 물질안전보건 자료인데요. 요건 항상 비치하시고 게시하셔서 안내하시고 교육 실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육 실시해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작업하시기 전에 이런 위에 물질이 있는 곳에 보면은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어떤 보호구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 점검하시고 작업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작업에 적절한 개인보호구, 안전모, 보안경, 방독, 방지 마스크, 안전화 등 착용 있습니다. 독성 물질 노출 시에는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셔야 되고요.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셔야 되겠습니다. 화학 물질은 경고 표시된 용기에 담아서 지정 장소에 보관하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락스나 이런 세제를 큰 통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 이럴 경우에 보통 이렇게 소분해서 많이 사용을 하세요. 소분하시는 통이 음료수 병이나 아니면 생수병 이렇게 많이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붙여져 있지 않으면 본인은 아시겠지만 동료 근로자분들은 확인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나 그거를 마시거나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경고 표지 부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생수용 음료수병 이런 거 사용하지 마시고 규격화된 소분 용기 사용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저희 교육청의 제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안전수칙 말씀드렸습니다. 작업 전에는 항상 작업장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작업할 때 입어야 될 보호구, 착용해야 될 것들 착용하고 점검하셔서 안전하게 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